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정씨가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다우지수가 한 22,000선 정도는 지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2,000선은 고사하고 확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2.93%, 한 13%,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하루 하락지 치고는. 이 빠진 게 9점 몇 프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3% 정도를, 급락해버렸습니다. 이게 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연준에서 금리를, 제로금리로 확 낮추고, 트럼프 행정부가 500억 달러 지원하겠다는 이야기 있었고, 그 다음에 1000억 달러 정도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또 있었던 것 같고, 증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백약이 무효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긴급 처방을 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21,650원 요 정도 된 걸 보고 잤거든요. 요까지 보고 이제 잘하면 22,000 회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다우지수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마트폰으로 세계 증시 띄워가지고, 이렇게 세계 증시가 여러 나라 증시가 쭉 있으면 미국 증시가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쭉 올리다가 다우지수 나오기 바로 앞까지 딱 올려놓고 거기서 아주 조금씩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포커 칠 때 마지막 히든 카드를 보통 쫀다고 보통 우리는 표현하는데, 마지막 카드를 아주 조심스럽게 보죠. 이 한 장에 모든 게 달렸기 때문에, 승부가 달렸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쪼아보죠. 쫙 빼가 올려보는데, 딱 올리는 순간에 하는 충격, 요즘 들어서 자주 겪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더군다나 제가 어제 MH 에탄올하고 한국 알코올에 올인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하면 갭으로 떨어질 게 분명하고, 갭 하락했을 때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 있다. 1000만원 기준으로 5% 빠지면 50만원 날아가는 상황이죠. 시작 시초가로 기준으로 하면 한 7% 넘게 빠졌던 것 같은데, 그럼 뭐 거의 한 70만원 날리고 시작한 거죠. 실제로 오늘 아침에 딱 시작했을 때 마이너스 한 100만원까지인가, 100만원 찍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좀 감성하긴데,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증시를 딱 보는 순간에 오늘 또 고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다양한 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올인해가 있는 상태에서 미증시가 급락하면 갭 하락하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좀 막막하죠. 그래서 장 시작하기 전부터 조마조마합니다. 제발 덜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조마조마하다가 기대와 다르게 확 떨어져서 출발하면 이제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고통스럽게 지켜보죠. 이걸 여기서 손실을 끊어야 되나 아니면 더 참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참고 있으면 더 빠지고 손절 타가면 올라가고 뭐 이런 역방향을 타는, 사람이 긴장하면 할수록 좀 더 그런 게 더 심해집니다. 냉철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을 안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종목을 바라보면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내가 안 가지고 만약에 매수하려고 보고 있으면 딱 출발해 갖고 밀어 올라간다는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냉정하게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 내가 이 종목을 올인해 갖고 있으면 여기서 갭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어제 손실 난 것도 엄청난데다가 또 손실이 추가되기 때문에 당장 걱정이 확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포감 때문에 확 던져버리죠.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탁 던져버리는데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아침에 미증시가 13% 빠지는 걸 보면서도 뭐 갭 하락하면 물타기에서 빠져나오지 뭐, 이렇게 하고 다시 잤습니다. 8시 50분까지 그냥 편하게 될 대로 되라, 이제 뭐죠.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내공이 쌓인 것이 아닌가 제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고요. 일단 그 본 김에 그 전체적으로 세계 증시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그냥 교육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언제 또 이렇게 신종 코로나 같은 게 발생해가지고 겁나가는 이런 모습이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이 경험은 확실하게 해놓는 게 좋다고 봅니다. 먼 훗날 또 무슨 사건으로 해서 전쟁이 나거나 무슨 돌발 사태, 악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이때 그 오늘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제대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우지수가 지금 13% 빠졌는데요. 여기서 보면 짧은 기간에 아주 많이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또 그 세계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걸 주봉을 놓고 보면 2019년도보다 조금 내려왔죠. 그러니까 2018년 한 2017년도 때 그 저점 정도 위치, 이 정도 위치에 와가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미증시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 여력이 좀 어느 정도 충분하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월봉을 놓고 보면요. 그래서 지금 급락은 했지만 이 자체가 미증시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거의 뭐 이 바닥권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면 진짜 이거 뭐 경제 공황이나 이런 걸 걱정하겠지만 아직까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볼까요?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 2019년도 가격 정도로 2019년 1년 동안 올라간 부분을 2018년 짧은 기간에 되돌려놨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여전히 아주 심각하게 많이 낮은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더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독일 증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빠졌는데요. 그 미증시하고 지금 시차가 조금 발생합니다. 미국 증시가 덜 올릴 때 못 덜 올리고 미증시가 13% 빠질 때 덜 빠졌죠. 그럼 이제 그 오늘도 많이 빠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독일 증시를 월봉으로 봤을 때 거의 앞쪽에 바닥권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 증시는 여기서 더 빠지기도 쉽지 않은 자리, 충분히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 증시가 13%나 빠졌지만 독일 증시는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래 꼬리도 달렸고요.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더 이상 빠지기 힘든 위치에 올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뭐 전 세계 기업들을 다 그냥 그 불태워버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경제는 돌아가는데 단지 수출, 수입 이런 쪽에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침체가 된다는 의미지 공장 자체가 그냥 올 스톱해버리는 뭐 석유가 없어가지고 못 돌린다거나 이런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는 상태고 이 감염이 또 냉정하게 보면 젊은 사람들 쪽에서는 걸려도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만성이 되다 보면 저렇게 되겠죠. 그 지금은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한 명이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그 직장 폐쇄하고 격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만연하게 되면 그냥 그 감염된 사람은 집에 가서 쉬고 안 된 사람은 그냥 그 소독 알코올로 그냥 소독 대강하고 또 그 다리 에서 또 다시 일하고 또 쉬었던 사람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다시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감기 아주 심한 독감 정도로 생각하고 대응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이게 더 빠질 그런 악재는 아니지 않느냐는 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은 세계 각국이 그러니까 서로 여행 그 봉쇄를 해가지고 이동을 못하도록 이동 제한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전 세계가 다 공이 확산세가 많이 퍼져버리게 되면 굳이 봉쇄할 필요성이 없어지죠. 우리나라나 너그 나라나 다 똑같아지는. 그러니까 중국이 심할 때 중국
그 중국인들을 그 입국 금지시켰었죠. 유럽이나 이런 전 세계에서. 근데 그 미국에서 중국을 봉쇄했는데 지금은 중국보다 미국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미국 사람을 중국에서 봉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봉쇄 자체도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행 가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하겠지만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큰 제약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물건에는 오랫동안 생존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에 싣고 그 대한항공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죠. 그 관광객이 줄다 보니까 세계 여행객이 줄다 보니까 그 대한항공 여객기의 좌석이 너무 비어가지고 운항을 못하니까 조은태 회장이 그 여객기에 화물 운송하는 쪽으로 전환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여객기 사람 타면 화물칸에 화물을 싣고 가는데 이 화물을 움직이는 비행기가 서로 왕래 안 하다 보니까 화물 이동하는데 이제 화물 그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예 사람 안 태우고 화물을 싣고 옮겨 다니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수출입하는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제약을 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선으로 놓고 보면 서로 간의 수출입만 어느 정도 되어준다면 이게 경제적으로 아주 치명적으로 더 무너질 일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충분히 바닥권에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세계 각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막 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그 어제 하락시켰죠. 인하했죠. 금리를 인한다는 말은 그 이자가 싸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은행에서 돈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풀리는 돈의 힘으로 의해서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 악재 부분이 정말 치명적인 거라서 그 막 사람들이 막 죽고 산업 활동 자체를 못할 정도로가 된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지금처럼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통제가 약간 되는 느낌이죠. 오늘도 한 80명 정도 그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통제만 되어준다면 산업활동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미 많이 빠졌다는 이 장점하고 가격이 아주 싸다는 얘기죠. 싸다는 장점하고 그 다음 돈이 풀린다는 그 장점이 합쳐져서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타이밍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아래쪽에서 그 매수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일단 그래서 독일 증시도 이제는 거의 바닥권으로 보여지고 미 증시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는 김에 다음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오늘 뭐 0.06%지만 약간 상승하는 모습으로 끝내줬습니다. 양봉으로 마쳤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찝찝했던 게 이제 중국 증시인데요. 중국 증시가 오늘 힘을 못 쓴 것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일본 증시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하면 중국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기 때문에 양봉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중국 증시가 오늘 밀리면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를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전반으로 봤을 때 이제 좀 빠질 만큼 빠졌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거의 한 1조인 것 같은데요. 거래소로 1조를 팔고 선물 매도 한 1,800억 정도 해서 1조를 매도를 하면서 거래소가 힘을 좀 못 쓰긴 했습니다. 이게 아마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지금 매도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매도를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조금 매수했었군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대거 매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물을 매도하고 있는데 풋을 540억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풋 매도했다는 얘기는 이 외국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했던 기준을 잡아서 포지션을 정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해서 승률이 높은 것은 현선물 옵션까지를 모두
섞어가지고 증권사의 전문가들이 이제 그 포지션을 정하니까요. 그리고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배팅을 하기 때문에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배팅해 놓은 걸 대충 보면 현물을 한 1조 정도 팔았기 때문에 현물 주식은 대거 팔았는데 팔면서 그 풋을 한 540억 몇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수익 나는 게 풋인데 풋옵션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내려가면 손해보는 거고 안 내려가면 다 그냥 먹는 겁니다. 날로. 그래서 풋을 매도 쳤다는 얘기는 이 선을 깨고 더 내려가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선에서 현물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오늘 한 2,400억 거의 한 2,5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외국인이 거의 바닥으로 인식하고 한 2,4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 오늘 한 3,300억 매도했는데요. 지난번에 여기 빠질 때 이때인가 그때 그냥 3,000억 매도했고 또 매도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고 있던 개인들이 대거 손절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절이 되었다면 이제는 진짜 바닥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빠질 어떤 악재가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면 바닥이 아니겠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그 올라가는 쪽에 배팅을 그렇다고 해서 또 방심할 수는 없는 것이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 하루에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국가가 마비돼 버릴 정도로 저런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코로나에 대한 악재로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동안 낙폭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도 오늘 그 배팅을 많이 못했습니다. 조금밖에 그 200만원만 매수하고 나머지는 매수를 못했습니다. 올라가는 것으로 거의 느껴지는데 느낌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그래도 또 무너지면 어떡하냐 하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워낙 많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그것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강하게 배팅을 못 치고 조심스럽게 그 짧게 치는 그런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멈추고 제가 물 한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 10분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코스닥 지수가 이제는 반등할 타이밍이 오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그런 메리트로 해서 반등을 노려볼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종목을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보여지고요. 반등할 때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부분에서 그 다들 뭐 그 본인들이 전공을 하는 종목들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대다수 종목을 제가 오늘 한번 눌러봤는데요. 아주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는 얘기죠. 반등한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그 제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도 아주 많이 빠졌습니다. 그 7,000원대 하던 종목이 거의 뭐 한 4,000원 정도로 내려와 있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반등한다는 확신만 든다면 본인이 익숙한 종목 그 많이 다뤄본 종목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구체적으로 이 종목이 오를 것 같다, 저 종목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움직임이 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종목에 대해서는 그 각자가 맞춰가지고 좋아하는 종목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알코올 쪽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한국알코올 한 종목을 그 주력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매매한 걸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장 끝나고 먼저 이거부터 잔고부터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제가 그 좀
이야기해야 될 게 있어서 오늘 잔고가 1029만원인데요. 그래서 플러스 6만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불어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400만원 인출을 했었는데요. 어제 다시 300만원을 다시 투자 계좌로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뺐던 거를 400만원 뺐다가 100만원은 그냥 남겨놓고 300만원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는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한국알코올하고 MH에탄올이 많이 빠졌었어요. 한 5% 이상 하락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마이너스 한 5% 정도 시간의 거래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끝나고 나서 여기서 시간의 거래가 거의 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수로 100만원 정도 있었는데 5% 빠진 상태에서 손절하려니까 도저히 아까워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손절 안 하고 빼놨던 돈을 이럴 때 이제 유용하죠. 다시 집어넣어서 추가로 더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 5% 빠지는 그때 300만원 집어넣어 가지고 미수 빼고 나머지 한 180만원 정도인가를 추가로 시간의 거래에서 빠질 때 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알코올하고 MH에탄올 쪽으로 합쳐서 1023만원치를 보유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갭 하락을 했는데요. 이때 제가 했던 게 저도 오늘 정신없이 매매해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일단 MH 에탄올은 오늘 거의 정리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유동 주식수가 작다 보니까 움직임이 너무 급등락해서 따라잡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MH 에탄올은 정리를 다 해버렸고요. 이게 유동 주식수가 작다는 것은 올라갈 때는 상당한 장점이 됩니다. 올라갈 때는 거의 점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신에 내려올 때 너무 가파르게 내려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한국알코올이 적게 오르더라도 적게 오르고 적게 빠진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타이밍 잡기가 좋았어. 한국알코올을 한국알코올 쪽으로 집중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절반씩 손절하고 다시 물타기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한국알코올만 계속 지금 매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수익으로 돌렸죠 제가? 신기합니다. 지금 끝나고 나니까. 왜냐면 한국알코올하고 MH에탄올이 5% 빠졌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어제 1000만원 갖고 있었으니까 50만원이 마이너스 나야 되는데 이걸 제가 물타기를 해서 성공한 것 같으네요. 아마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한국알코올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뭐 잘하지도 못한 거라서 크게 설명이 그런데 아침에 여기서 손절했던 것 같죠? 한국알코올 9,950원 9,950원 예, 여기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길래 여기서 더 못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절반을 일단 정리했습니다. 위험 관리 차원에서 여기서 이제 거의 본전 다와갈 때 요때쯤 좀 터치만 하면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밀려가지고 여기쯤에서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을 반 줄이고 MH 에탄올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어 올릴 때 절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들어올릴 것 같아서 여기서 재차 또 매수했습니다. 9,950원에 여기서 팔고 나서 여기서 다시 또 매수했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그래서 다시 잡았다가 이걸 올라갈 때 1,400원에 이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쭉 올라갈 때 여기서 절반 정리하고 그 다음 다시 또 잡았다가 풀배팅 했다가 여기 올라갈 때 여기서 이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빠졌을 때 여기서 잡고 다시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일단 손실을 전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웰컴택도 중간에 한번 들어갔는데 이것도 힘없이 밀려버리길래 바로 손절했고요. 이건 아닌데 싶으면 바로 던져야 되는 거라서 왜냐하면 코스닥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높죠. 제가 웰컴택 들어갔을 때는 코스닥이 밑으로 밀릴까봐
거의 뭐 이때 들어갔어요. 코스닥이 밀릴 때. 근데 들어갔는데 코스닥이 들어올려 버리니까 이제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죠.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엘컴텍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 버리면 꽝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금 가격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이 반등하는 거 보고 바로 손절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 계속 한국알코올 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짧은 폭이지만 이걸 매매하기가 좀 제가 이렇게 매매하는 이유는 이 코스닥 지수가 위에 올라갈 때 한국알코올이 대체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밀릴 때 대체로 밀리는 그런 이 습성이 있습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시차 때문에. 그래서 쭉 올라갈 때 밑에서 잡으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니까 그 다음 또 다시 내려올 때 이익 실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내일장을 생각해서 한국알코올을 매수를 하고 끝냈습니다. 워낙 가격이 저렴하길래 9,460원에 200주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거래 아까 조금 전에 9,610원에 200주에서 합쳐서 400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종목은 뭐 제가 워낙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국알코올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수가 반등하면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적이 나름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선 부근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흐름이 이 위치가 신종 코로나로 급등하기 이전 상태니 고점 부분에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 지지가 된다고 보고 바닥권이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우량주 쪽이나 다른 쪽으로 안 들어가고 한국알코올을 고집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확진자가 80명 나왔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언젠가 다시 또 확산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으로 해서 만약에 신종 코로나가 더 확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지수가 빠지면서 다른 종목 우량주들이 전부 빠져버릴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알코올 쪽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종목이 이상하게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계속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때 보면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코스닥이 장 초반에 코스닥이 이렇게 쫙 위로 올릴 때 보면 아주 강하게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뒤에 부분에 가면 왠지 모르게 자꾸 정리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공매도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올라갈 때 여기서 추격 매수했다가 되밀릴 때 손절하는 물량이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인데요. 이렇게 팔 걸 왜 사는지 여기서 안 사고 가만히 있든지 하면 될 텐데 높은 데 와서 사가지고 여기 와서 다 손절을 하고 막 던지고 있는 이 던질 때 보면 그냥 정신없이 막 던집니다. 이 종목이 꼭 망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막 던져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그래서 매도세가 강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다른 종목은 마땅히 지금 뭘 들어가야 될지 잘 몰라서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또 악재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신중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1029만원이고요. 하루하루가 지금 매매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 팔아버리고 그냥 좀 진정될 때까지 현금 가지고 그냥 가만히 쉬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긴 합니다. 근데 너무 가만히 있기에는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구경만 한다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하게 계속 대응은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하락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떨어지는 폼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맞는데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한 반등 나오는 이 부분을
생각하고 짧게 대응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 정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조금만 해소되고 나면 이 풀어놓은 돈들로 인해서 악재 부분이 조금만 해소되면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엘리엇 파동 개념으로 잡자면 한 이 정도 빠지는 게 지금 정상인데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들어 올린다면 600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골이 깊으면 뭐 산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충 보면 다우지수도 거의 이런 형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보시면 우리 코스닥 지수 아까 그림하고 좀 비슷한 흐름이죠. 내려오다가 들어올리고 다시 빠졌는데 이 빠지는 게 이 정도에서 멈춰줘야 되는데 대충 이 정도에서 멈춰줘야 되는데 더 빠졌기 때문에 이걸 들어올리려는 시도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들어올려진다면 바닥만 다진다면 이 정도까지는 25,000선 정도까지는 보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충분하다. 단지 이 불안감 신종 코로나라는 그 악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던지는 거지. 이 불안감만 조금 진정된다면 공포감만 조금 잦아든다면 풀린 돈의 힘으로 해서 아주 빠르게 여기까지는 급반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를 노리는 이유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으로 튀어오르는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계속 주식을 매수하는 쪽으로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힘듭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맞다는 보장도 없고 자고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라는 지수들을 보면서 이 피로도도 훨씬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본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